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에 영향을 받아? 생물은 뭐에 영향을 받아? 환경, 물의 영향을 받아. 알겠니? 그래서 물의 영향을 받는데 동물은 물에 어떤 영향을 받냐면 봐봐. 이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비늘을 갖고 있는 도마뱀이야. 도마뱀들 만져봤어? 비늘이라는 게 있어. 이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거야. 사람의 표면과 이런 도마뱀들의 표면이 좀 다른 건 사람의 표면은 뭘로 돼 있어? 피부로 돼 있지. 이 피부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수분이 잘 날아간단 말이야. 땀 배출이 원활하단 말이야. 그럼 사람은 왜 땀 배출이 원활해도 돼? 우리는 수분 섭취가 어때? 어렵지 않아. 원할 때마다 뭐 할 수 있어? 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거의. 그런데 도마뱀들은 어때? 물이 귀해. 얘네들은 물을 먹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 조건에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언제 물을 먹을지 잘 모르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거야. 땀이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땀이 안 날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파충류는 몸 표면에 비늘이 덮여 있는 거야. 또 비슷한 애들 있지. 곤충들도 마찬가지야. 얘 지금 뭐 있어? 장수풍뎅이인데 얘네들 키틴질로 되어 있어. 장수풍뎅이 같은 애들 만져봤어? 남학생들이야 대부분 만져봤을 건데 여학생들도 만져봤지? 풍뎅이 같은 것들.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애가 풍뎅이를 사육을 했어. 풍뎅이를 키웠더라고. 근데 뭐 알인가? 알을 너무 많이 낳대. 요만한 꿈덩이들을. 그래서 선생님한테 분양하겠다고 나한테 2마리를 줬어. 그 요만한 거를. 그 톱밥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그 조그만한 거 있대. 그 1.5리터짜리 PT병 잘라놓은 거 같은 거. 줬는데 그 여학생이 주니까 남학생이 주면 미쳤어 하고 싸대기를 때릴 텐데 여학생이 주는데 선생님 풍뎅이 하고 주는데 아주 고맙게 받았어. 어떻게 여학생이 주는데 남학생이 주면 싸대기야. 알겠니? 근데 선생님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걸 검은 봉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선생님 서재 방에다가 두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서재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부화가 됐어. 그 조그마한 요만한 애들이. 그 장두풍뎅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이 아닌 우리 집에서도 부화된 풍뎅이를 내가 길렀어, 몇 년 전에. 알겠니? 너 만져봤어? 그 딱딱한 비닐로 돼 있어. 비닐 막 같은 걸로 돼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풍뎅이도 가지고 놀고, 나 뭐 있어? 사슴벌레 있잖아. 이게 찢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막 산으로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왜? 그 귀해. 요즘 비싸.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만지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아주 딱딱한 그 플라스틱 있지?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느껴져. 촉감은. 왜 그러겠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도 수분이 귀한 데 산단 말이야. 물 먹기 쉽지 않아서 그래. 마찬가지야. 사막에 사는 포유류 동물은 사막이라는 환경이 어떤 사막이야? 환경이야. 물 섭취가 원활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섭취가 잘 안 하니까 오줌을 적게 싸려고 하는 거지. 오줌이 잘 안 나가니까 어떻게 오줌에 한번 싸면 농도가 진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야. 굉장히 쉽죠. 이런 것도 뭐 읽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식물도 마찬가지지. 식물도 마찬가지야. 보통 환경에서 사는 식물들은 이렇게 은행나무라 민들레나무처럼 이렇게 생겼대. 근데 봐라. 물에 서식하는 애들은 어떤 거야? 물에 서식하는 애들은 수분 섭취가 아주 원활하지.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원활하니까 어떻게 돼?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깊게 박힐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식물의 뿌리가 깊게 박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수분을 섭취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물속에서 사는데 뭐 뿌리를 깊게 박아서 물을 잘 섭취할 필요가 없겠지. 주변에다 물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조직이야? 통기 조직이라고 해서 무슨 조직이 있어? 통이 비어있는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그럼 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작아서 물에 잘 뜨겠지. 그래서 물에 뜰 수 있는 조직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런 건 통기 조직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물이 없는 데서 사는 애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잎이 거의 없지. 잎이 없다는 거야. 이 가시가 옛날엔 잎이었는데 잎에서 무슨 작용으로 물이 날아가?
증산작용으로 물이 날아가겠지. 그래서 잎이 말리는 거야. 최대한 증산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잎이 말리고 말려서 결국엔 그 잎이 뭐가 돼버린 거야? 가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큰 거 있지. 이건 잎이 아니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왜? 수분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아, 생물의 환경,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돼야 되겠지.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읽어만 줘도 될 것 같아. 토양과 생물, 생물은 그 토양이고 생물의 영향, 공기. 한번 읽어보자. 됐니? 그래서 공기하고 생물인데 여기서 하나는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 됐니?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야.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고산지대 가면 뭐가 있지? 산소의 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보통 산소의 농도가 21%야. 평지에서는. 근데 고산지대 가면 얘가 18%까지 떨어진대. 산소의 양이 굉장히 작다는 소리겠지. 그럼 똑같이 호흡을 해도 어때? 내가 호흡량의 21%가 산소인데 얘는 18%가 산소지. 산소량이 적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발달하겠어? 산소 운반 능력이 발달돼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산소 운반 능력 뭐 있지? 적혈구,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어때? 정상인에 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됐니? 적혈구의 숫자가 월등히 높다라는 게 발견되고 그래. 그것도 뭐야?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거꾸로 같은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적응해서 됐니? 적혈구 수가 보통 사람보다 많더라라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죠. 노송나무나 삼나무, 소나무들은 나무에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분비돼.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계속 분비하면 세균류야. 그 세균류들이 분비돼서 어떻게 돼? 자기를 갉아먹을 수 있어. 됐니? 그러니까 그 세균에 의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그 피톤치드가 세균들을 죽여버리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산에 가면 어때? 피톤치드 향이 난다고 하지? 그러면 사람도 어때? 상쾌함을 느낀단 말이지. 이런 것들도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굉장히 쉬운 단원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환경과 생물에 관한 단원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오늘 수업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요 문제는 좀 풀어오세요.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풀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야. 요 두 번째 단원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가 생물 단원인데 생태계 평형이야. 자, 갑니다. 생태계 평형 바로 이어가죠. 자, 먹이 관계에서 생태계가 평형이다라는 말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지 않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 이런 것들은. 먹이 사슬. 자, 생태계 생물들은 먹이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 됐어요. 자, 가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생산자니까 뭐가 돼야 돼? 녹색 식물이 돼야 되겠지. 이 식물을 뜯어먹는 애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1차 소비자라 그러지. 그 1차 소비자들을 잡아먹는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2차 소비자라고 하겠지.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것들을 뭐라 그래? 3차 소비자라 그러겠고 그 다음에 막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수업하기가 좀 그렇다. 그치? 고1 수업인데 책에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좀 그래.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이야. 생태계에서 빛을 받는 생산자에서 유기물이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하는 데 쓰이고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나머지 일부만 상위 단계로 전달된다. 상위 단계로 전달될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조금 좀 있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얘야. 그래서 두 가지 암기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두 가지 암기할 거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얘만 나올 거야. 알겠니? 그 앞에서 뭐 한두 문제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쉽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건 얘만 나오는 거야.
자, 암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 에너지지. 그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받지. 됐네? 그럼 얘는 1차 소비자지. 그럼 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지.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지. 여기서 이렇게 전달된다. 자, 간다. 암기. 첫 번째.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자, 뭐 외울까?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량.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어떻게 될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어떻게 돼? 감소. 감소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무조건 감소하지. 암기. 자, 왜 에너지량은 감소해? 자, 간다. 이 생산자가 얼마 갖고 있어? 1, 10, 100, 1000만, 뭐 2만 정도라고만 합시다. 그러면 이 생산자가 2만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소비자가 숫자를 뭐 계산해야 되는데 뭐 5천 할게. 5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냥 내가 대입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얼마 갖고 있을까? 뭐 한 2,500 갖고 있어. 이쪽은 너무 많다. 1000 정도 갖고 있어. 1000 정도 갈 수 있어.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 조금 이따 맞추자. 됐니? 한 300 가지고 있어. 300. 됐니?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자, 봐. 얘가 메뚜기면 잘 봐. 메뚜기가 뜯어먹은 게 얼마야? 2만 정도의 에너지를 뜯어먹었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5천이지. 왜 5천밖에 없어? 지가 살아가는 데 에너지를 썼을 거 아니야. 지가 살아가는 데 에너지 쓰니까 지 몸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5천밖에 없는 거야. 그럼 봐라. 얘가 개구리면 잘 봐. 개구리가 뜯어먹은 건 메뚜기를 잡아먹었지. 얼마 에너지를 잡아먹었어? 5천의 에너지를 잡아먹었지. 근데 그 에너지가 지 몸에 다 있나 없나? 없지. 지가 살아가는 데 썼겠지. 지가 살아가는 데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살아가는 데 쓰고 지 몸에 얼마만 있어야 돼? 1000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였어? 메뚜기였어? 개구리였어? 개구리야? 개구리가 1000이 있었어? 그러면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누구야? 뱀이야. 그럼 뱀이 얼마를 뜯어먹었어? 1000을 잡아먹었겠지. 근데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썼겠지. 지 몸에는 얼마밖에 없어? 그 300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대부분 3차 소비자에서 최종 소비자가 끝나는 거야.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야. 소비자는 없어. 왜 없겠어? 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데 4차 넘어 5차, 5차 넘어 6차, 6차 넘어 7차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어떻다? 줄어들어.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내가 또 하겠지만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 다음에 대입 면접 같은 거에 쓰이는 거야. 봐봐.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어. 어떤 섬에 사람이 난파당했었어. 알겠니? 그때 쌀 있지, 쌀. 두 가마니 하고 그때 닭 2마리하고 양이었나? 뭐 양 2마리가 있었어. 양 2마리가 있었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쌀과 그 다음에 닭과 양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순서대로 잡아먹으면 가장 이 섬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단 저 영양 단계는 쌀과 닭과 양밖에 없어. 뭐 양을 뭐 가지고 뭐 풀을 뜯어 먹어서 이거 안 돼. 알겠니? 근데 보기가 이런 거였어. 됐니? 쌀로 닭을 키워서 닭의 알을 계속 낳게 해서 그 달걀을 먹으면서 연명한다. 뭐 쌀로 양을 키우고 양의 젖을 짜 먹는다. 뭐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니? 그걸 면접 문제로 냈었어. 모 대학교에서. 알겠니? 그럼 어떤 순서대로 잡아먹으면 되겠어?
190. 가장 오래 생존하고 싶어. 어떻게 생존하면 되겠어? 그렇지, 양부터. 몸집이 큰 양부터. 그렇지, 때려잡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그 다음에 쌀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알겠니? 왜 그게 답이야? 그치? 그 쌀의 에너지가 닭에 거쳐서 사람한테 오면, 쌀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100이면 이게 닭한테 거쳐서 오면 그 쌀에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 닭이 소모하겠지. 닭이 쓰고 나한테 전달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상위 단계를 거칠수록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량은 작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쌀로 양을 키우고 그 양의 젖을 짜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로 내겠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모든 영양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에너지량은 뭐해진다?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어떻다? 작아지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두 번째,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작아지는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해.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데 아까 이거 숫자 대충 넣었는데 5,000 됐니? 이거 1,000 이거 300 됐니? 여기서 할게.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 효율은 됐니? 전 단계 에너지 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전 단계 에너지 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현 단계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현 단계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얘가 메뚜기 너무 하지 말자. 얘가 개구리야. 자, 개구리 에너지 효율 얼마야? 전 단계 에너지 얼마 있어? 5,000. 개구리야. 5,000. 근데 현 단계 에너지 얼마야?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얼마야? 1,000. 됐니? 그러면 이 개구리의 에너지 효율이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될 거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얼마가 되겠어? 에너지 효율은 0.2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가 개구리면 얘는 뱀이냐? 뱀은 전 단계 에너지가 얼마야? 그렇지. 1,000. 전 단계 에너지 1,000이야. 1,000. 지 단계 에너지는 얼마야? 30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일 거고 안 하면 얼마야? 0.3 되겠지? 이 숫자는 내가 그냥 대입한 거야. 알겠니? 에너지 효율은 왜?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상위 단계 애들은 그 아래 단계의 에너지 양은 어때? 작다 그랬지? 그럼 작은 양의 에너지를 먹는 거지. 근데 어떻게 잘 살아?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유는 소화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외워놔야 돼.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야. 이유는 소화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 가장 밑에 있는 애가 아까 메뚜기였어? 메뚜기는 가장 먹는 에너지의 양은 많겠지. 먹는 에너지의 양은 가장 많겠지. 가장 하위 단계를 뜯어 먹을 테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많겠지. 알겠니? 근데 소화기관이 발달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겠지만 거기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는 거야. 됐니? 다 뭘로 나가겠어? 배설물로 나가버리겠지. 됐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하루 종일 먹는 거야. 메뚜기의 일과 들어봤어?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돼? 밥 먹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먹어야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잘 때까지 먹어야지. 계속 먹는 거야, 메뚜기들은. 왜 그러겠어?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근데 인간은 어떨 것 같아? 오늘 밥 먹었어? 몇 번 먹었어? 3번이나 먹었어? 요 형편이 꽤 괜찮은 모양이야, 그지? 넌 몇 번 먹었어? 아, 형편이 조금, 그치?
근데 너 하루에 밥을 2번밖에 안 먹는데 어떻게 잘 살아? 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단 말이야.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먹었지만 거기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겠지. 뭐 때문에 그래? 소화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외우는 거야. 이 그림이 나오면 알겠습니까? 2가지 외우는 거야. 뭐 나오는 거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을 물어보면 무조건 에너지량은 뭐 해야 돼? 감소.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증가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요 숫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 됐니? 이 숫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 자, 갑니다. 이 숫자 소수가 맞추기가 좀 그런데 봐봐. 산수 좀 해줘. 그럼 봐라. 여기서 태양에서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 전체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겠지. 얼마야? 2810이지. 근데 잘 봐. 여기서 호흡으로 날아가는 에너지, 이 호흡으로 날아가는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지가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겠지. 알겠니? 그 다음에 2번째, 이 생산자가 뭐 하는가? 이거 생산자니까 뭐야? 식물이지.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도 에너지야. 됐니? 고사돼. 죽은 것도 에너지지. 그래서 낙엽이나 고사로 된 게 4592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총 약 2만에서 약 13,000과 4,500을 지가 살아가는 데 쓰고 남는 데 쓰고 상위 단계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요 에너지의 양, 저기 스몰 a라고 써있네. 스몰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뭐 여기서 요 2개 뺀 나머지 값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빼면 얼마니? 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 이거 잠시. 내 거 책에는 써있나? 컨닝 좀 해볼까? 산수하기 싫어서 그래. 산수를 못하겠어. 어딨어? 안 써있나? 몇 페이지야? 100. 야, 써있다. 이런 써 있어야지, 그지? 빼면 얼마냐면 3011에 3021이래 써있네. 어이, 땡큐. 좋구나. 책 보고 수업해야 되는데. 됐어요? 자, 봐. 그러면 얘가 누구지? 1차 소비자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메뚜기지? 그럼 메뚜기는 3012만큼 에너지를 갖지. 지가 살아가는데 얼마 써야 돼? 1865만큼, 1865만큼 살아가는데 에너지 쓰겠지. 근데 메뚜기는 어떻게 돼? 사체나 배설물로 에너지가 요만큼 날아가겠지. 됐어요? 그러면 다시 3012, 3021에서 약 1800 빼고 651 빼면 요게 2차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지. 됐니? 그럼 요 A차 에너지가 얼마인가 봤더니 505래. 이거 505야? 505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505 중에서 지가 살아가는데 272 쓰고 아이고 사체나 배설물로 105만큼 쓴대. 그럼 남는 것도 얼마 올라가야 돼? 여기 남은 게 얼마냐? 128이네. 128이 돼야 되겠지. 그럼 살아가는데 얼마 써야 돼? 77로 써야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 위로 올라가는 게 없네. 그럼 얘가 최종 소비자네. 그럼 여기로 나가는 양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128에서 77을 빼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51이겠지 뭐. 51. 요거 더하면 요거 나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분에다가 전체 받은 양이 얼마가 돼야 돼? 이 분해자가 전체 받은 양, 분해자. 봐, 이거 사체잖아, 사체. 됐니? 고사량, 사체, 배설물도 에너지원이지.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 에너지 전체 총량,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분해자한테 가는 거지. 이 분해자도 살아가는 데 쓸 거 아니야, 이만큼을. 5399를 살아가는 데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살아가는 데 쓰는 거, 분해자가 살아가는 데 쓰는 거, 이 생물들이 전체 살아가는 데 쓰는 거,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기서 얘 양과 똑같아야 되겠지. 즉 지구로 들어오는 유기물의 양과 똑같아야 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 생물의 에너지의 총량은 최종 무슨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생물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에너지. 그걸 우리 무슨 에너지라 그래? 열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에너지의 총량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 거야.
다만 최종 단계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사라지는 거야? 최종 단계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사라지는 거야?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거야.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여기서 조금 더 쓸 수도 있어.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 벌써 끝났네. 자, 봐봐. 에너지는 전환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는 전환되는 거야. 됐니?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불러. 알겠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와.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 근데 왜 아꼈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 근데 에너지 왜 아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왜 아꼈어야 돼?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환되는 거야?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 쓸 수 없는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는 전환되는데 어떻게 전환되는 거야? 유효한 에너지에서 비유효한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는 거야. 근데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고? 같아. 근데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거야. 에너지는 전환되더라도 그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왜 아껴 쓴다고? 전환될 때마다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나오는 거야. 방금 선생님 한 말은 됐습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면 요 단어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문제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저기 아까 누구였지? 아, 지원이었네.